자, 수열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정리를 합시다. 자,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문답 형식보다는 전달의 형식으로 얘기를 해줄게.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수열이라고 부르는 거는 뭘 보고 수열이라고 부르냐면요, 일정한 규칙하에 수가 나열된 것, 이것을 우리가 수열이라고 불러요. 확인되죠? 이때 이 수열을 우리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해. 세 가지 형태.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 일정한 규칙이라고 부르는 있지, 이 규칙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해. 확인되죠? 그랬을 때 이 일정한 규칙을 우리는 첫 번째, 일정한 차이를 가지게 만들 거냐, 아니면 두 번째, 일정한 비율을 가지게 만들 거냐, 아니면 세 번째, 차이와 비율도 아닌 기타 규칙을 가지게 만들 거냐로 수열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확인돼요? 그러면 일정한 차이라는 말을 지금부터 우리는 한문으로 번역해 볼 거야. 일정하다. 다시 말하면 같은 거지? 같다. 한문으로 뭐? 같다. 들리게. 같다. 등. 같을 등자 쓰잖아. 등. 차이는? 그래. 아이, 똑똑해. 그래서 일정한 차이는 등차라고 불러. 확인돼요? 그러면 일정한 비율은? 오, 좋아. 그래서 일정한 차이를 가지는 수열, 등차 수열. 일정한 비율을 가지는 수열, 등비 수열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그럼 마지막 기타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규칙들이 등장할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편의상 잡수열이라고 불러. 근데 원래는 이 잡수열 안에도 되게 많은 수열들이 나와. 실제로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 지금 빠졌지만 개차 수열이라고 부르는 거 우리 중간에 한번 점검을 하고 가야 되고,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해서 되게 유명한 수열 하나 있잖아. 그것도 나오게 되고, 또 뭐 군수열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다 뭉뚱그려서 그냥 잡수열로 분류를 하고요. 일정한 차이를 가진 애를 등차수열, 일정한 비율을 등비수열이라고 부른다.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 일정한 차이라는 녀석을 지금부터 우리는 다른 말로써 뭘로 부르게 될 거냐? 일정한 차이를 가진다. 공차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확인됐죠? 무슨 생각하는지 짐작돼. 하지 마. 공차. 공차다. 일정한 차이가 공차다. 먹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일정한 비율은 공비라는 이름으로 앞으로 부르게 될 거야. 확인되죠? 이름을 바꿔서 부른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지금 오늘은 요런 거다까지만 알아두자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는 얘를 할 거고, 그 다음 시간에 얘를 할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요거에 대한 얘기 조금만 더, 혹은 뭉뚱그려서 전체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만 더 해보자는 거야. 여기까지 확인돼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 일정한 규칙하에 수가 나열된 건데, 얘네 둘은 일정한 차이와 일정한 비율이기 때문에 눈에 보면 바로 보여. 근데 얘는 보이겠냐? 안 보이겠지. 여러 가지 규칙들이 망라돼서 섞여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 규칙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지. 확인됩니까? 그리고 그것을 찾아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설명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그 규칙을 그냥 말로 3을 더하고 뭐 5를 빼고 막 이러면서 막 난리를 쳐. 이렇게 그냥 말로 설명하면은 한국말 모르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겠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 수식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돼서 만들어진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일반항. 그래서 일반항이 뭐냐면 결국에는 수열이라고 부르는 녀석의 규칙을, 여기서 말하는 규칙은 일정한 규칙 얘기하는 거야. 그 규칙을 식으로 나타낸 것.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일반항이 뭔지만 내가 찾아낼 수 있으면
그 수열 전체를 설명할 수 있고 그 수열에 나열되어 있는 숫자들이 뭔지를 내가 다 알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해진 거야. 앞으로는 수열이라는 녀석을 파악하고 싶어. 무조건 뭘 찾으면 돼? 일반항이 뭔지를 찾아내기만 하면 수열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해됐죠? 믿어도 되죠? 확인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일반항이라는 녀석을 보기 전에 몇 가지 용어들을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자. 자, 지금부터 잘 봐. 간단하게 수열 한번 만들어 볼게. 내가 지금부터 처음에 1, 두 번째에 4. 확인됐죠? 세 번째에 아우씨 까먹었어. 처음에 1, 두 번째에 두 번째에 5. 두 번째 5. 세 번째 7. 아, 7 아니지? 잠깐만. 7 맞아. 잠깐만. 7이 맞나? 아, 처음에 1이 되면 안 되는구나. 미안해. 처음에 2야. 지금 머릿속에 규칙을 만들고 거기다 숫자 대입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그래. 처음에 2,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11.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수열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확인됩니까? 그러면 여기 보이는 수열에서 제일 처음 나온 게 누구야? 2라는 숫자지. 이 2라는 숫자를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고 할 거냐? 첫 항이라고 부릅니다. 처음 등장한 거니까. 확인돼요? 이걸 다른 말로 초항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확인돼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첫 번째 항이지. 이 나열되어 있는 수열이 A라는 이름을 가지는 수열의 첫 번째 항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A1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확인됐나요? 그럼 만약에 수열의 이름이 B였잖아? 그럼 뭐라고 쓰면 돼? B1이 되는 거야. 수열의 이름이 Z였으면 Z1이다라고 써도 되는 거야. 확인되죠? 그리고 첫 항, 다른 말로 수열이 시작되는 거지 시작항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수업 시간에 아마 초항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할 거야. 알겠죠? 어쨌든 뭘로 부르든 상관없다. A1 확인됐지? 그럼 얘는 몇 번째 항? 두 번째 항. 그럼 얘는 뭐가 돼? A2가 되는 거야. 얘는 몇 번째? 세 번째 A3. 얘는 몇 번째? 네 번째니까 A4. 확인돼요? 그럼 이대로 쭉 가다 보면 결국에는 숫자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막 세다 보면은 몇 번째가 될지 모르겠지만 N번째 항이라는 녀석이 나오겠지? 그 N번째 항은 결국엔 누가 되겠니? A의 N이 되겠지? 확인돼요? 그러면 생각해봐. 이대로 쭉 갔을 때 규칙을 우리가 만들어내면서 쭉 갔을 때 N번째 항은 정확하게 몇 번째인지 모르니까 결국에는 뭐가 될 거냐? N이라는 문자에 관한 식으로 설명이 되겠지? 맞아요? 이때 N에 1이 들어가면 첫 번째 항이 만들어지는 거고 3이 들어가면 세 번째 항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 보는 이 AN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도 돼? 일반항이라고 생각해도 돼. 왜? 규칙을 식으로 나타내는 게 일반항이라고 그랬잖아. 즉 얘가 뭔지만 찾아내면 여기 나와 있는 이 A라는 수열의 모든 항들을 우리는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거니까. 확인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열을 찾아라라고 얘기하면 수열의 일반항 N번째 항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찾는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해요. 확인되니? 그럼 난 지금 얘를 어떤 규칙으로 만든 거냐면 A라는 규칙을 첫 번째 항에다가는 3에다가 1을 곱하고 1을 뺀 거야. 두 번째 항은 마찬가지로 3에다가 2를 곱한 다음에 1을 뺀 걸로 만들었어. 세 번째 항은 3에다가 이거 7이 아니라 8이겠구나. 산소 오늘 거지가 차네. 3에다가 3을 곱하고 1을 뺀 거야. 확인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쭉 따라가면 일반항은 어떻게 되겠어? 3에다가 n번째의 숫자를 곱하고 1을 뺀 게 되겠지? 그럼 이렇게 생긴 게 바로 뭐야? A, N이라는 일반항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확인됩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이거를 그럼 이 규칙 자체를 여러분들이 숫자를 보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제 일반항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자. 이 일반항은 결국에는 n번째 항이지. 몇 번째가 될지 모르지.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얘가 가장 마지막에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열을 쭉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나타내겠느냐? A1, A2, A3, A4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마지막에 n번째 항이 나와요 라고 얘기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AN이 일반항이라고 부르기도 하겠지만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항, 끝항이라고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확인돼요? 다른 말로 말항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마지막에 나온다 해서. 확인되니? 여러 가지 중복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일반항의 바로 AN이다. n번째 항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항을 만들게 될 때 n에 관한 식의 형태로 만들게 될 것이다. 이 내용까지만 같이 집중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확인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일반항을 지금 어떻게 만들었는지 찾았지? 그럼 내가 이 나열되어 있는 수열에서 10번째 나오는 숫자가 누군지가 궁금한 거야. 어떻게 하면 돼? 여기 보이는 n자리에 10만 대입하면 되겠지? 그럼 10을 대입하면 얼마가 되니? 29. 그러면 우리는 A의 10번째 자리에 위치한 10번째 나오는 숫자가 바로 29입니다. 라고 정답까지 적을 수가 있겠죠. 확인됩니까? 이게 바로 수열이야. 이해돼? 그럼 자, 지금부터 하나의 수열을 만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규칙을 한번 찾아봐. 이번에 이렇게 써볼게. 처음에는 지금부터 우리는 B라는 수열을 만들 거거든? 그랬을 때 B1이 9야. B2는 99야. B3는 999야. 이렇게 쭉 간대. 이때 우리는 일반항 Bn을 한번 찾아볼 거야.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것도 되게 유명한 수열 중에 하나야.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 첫 번째 나오는 애가 9가 하나, 두 번째 나오는 애는 9가 둘, 세 번째 나오는 애는 9가 셋. 그럼 네 번째는 당연히 9999. 맞죠? 10번째 나오는 숫자는 9가 10번 나오겠구나 라고 우리는 규칙이 짐작이 되지. 그럼 n번째 나오는 숫자는 9가 n번. 그러면 이거를 9 땡땡땡 9 써놓고 여기야 n개 이렇게 쓸 거야? 이건 수식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잖아. n에 관한 식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n에 관한 식이 되게 표현을 해봐야 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9 곱하기 10 곱하기 n-1. 그러니까 이 9라는 숫자가 10의 1제곱 빼기 1이잖아. 99는 10의 제곱 빼기 1. 얘는 10의 세제곱 빼기 1. 규칙 나왔지? n번째 항 10의 몇 제곱? n제곱 빼기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확인됩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도 가능하다.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규칙을 찾는다는 게 생각보다 어때? 어렵지? 어렵지? 어려운 게 맞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은 이 규칙을 일일이 우리 보고 만들어낸다? 여러분들한테 그런 수준까지는 바라지 않아. 기존에 나와 있었던 문제들 풀면서 아 이런 규칙도 적용이 되네? 이런 것도 할 수 있네? 하면서 기존의 문제들을 답습하는 정도로만 해보면 돼. 확인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얘기를 할 거는 딱 여기까지야. 수열이 뭔지. 수열이 뭔지. 그리고 등차랑 등비수열은 다음 시간에 할 거라 그랬지? 그러니까 잡수열에서 일반항이라는 녀석이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까지. 확인돼요?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용어들. 첫 항, 제일 처음 나오는 애, A1. 끝항, 말항, AN. 근데 이 AN이 일반항이랑 같은 의미. 일반항이 뭐냐? 수열의 규칙을 식으로 나타낸 거. 즉 일반항을 찾으면 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일반항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는 거. 근데 그 일반항을 찾는 게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다. 나와 있는 것들을 보고 규칙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 규칙을 찾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연습만 해야 된다. 그러면 새롭게 뭔가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기존에 나와 있던 문제들 풀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숙달을 시켜라. 여기까지가 오늘 얘기할 내용이야.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돼요? 그러면 오늘 숙제는 뒤에 있는 거 수열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고 개념편 160, 그 다음에 유형편은 68까지입니다. 추위는 대만 가서 잘 놀다 오고 다치지 말고 월요일 날 한꺼번에 질문 다 받을 거거든. 그러니까 성훈이도 일단 숙제는 먼저 해놓고 한꺼번에 하면 힘드니까 월요일 날 등차 수열 금요일 날 등차 수열 내기 싹 해서 갈 거니까 추위는 일요일 날 오면 그거 복습하고 숙제해서 월요일 날 올 때 숙제해서 갖고 와. 알겠죠? 궁금한 거, 질문사항, 하고 싶은 말 없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그럼.